바이든 정부가 일을 하기는 합니다. 노동부가 어젯밤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노동부가 노조 대표들 그리고 이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회사 대표들하고 무려 20시간의 릴레이 회담을 했고 그 결과 오늘 새벽에 철도 회사들이 파업하는 것은 지금 막는 일단은 임시 조치입니다. 정확하게 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조원들이 이제 다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12개의 노조가 이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3개 회사의 12개 이 노조들이 이제 다시 투표를 진행을 해서요. 노사 대표들 간에 어제 밤 오늘 새벽에 나온 합의 내용에 대해서 노조원들이 동의하는지를 이제 묻게 될 텐데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 중에 백악관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바이든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든 띄워주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이 직접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젯밤 9시경이라고 하는데요. 전화를 걸어서 비공개 협상을 논의를 했고 바이든이 지시한 내용 덕분에 이 협상이 좀 더 진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바이든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바이든이 약속했던 부분들, 노조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 사측이 어느 정도 양보를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양보를 하는데 일단은 임금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부 측에서 제안 내용이 일단은 그 노사 간의 협의에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AP에서는 5년 통틀어서 24% 임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왔는데 그 악시오스 쪽에서 이야기 나온 거를 보면은 올해 7%를 인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하는 것을 7% 임금 인상을 시키고 2023년과 2024년에는 4% 그리고 4.5% 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임금을 올리기로 한 거니까 잘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조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숫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8%, 9% 뭐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러한 임금 인상을 노조가 과연 받아들일지 이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보너스 얘기가 나왔는데 상여금, 서비스 인정 보너스 너희들이 팬데믹 때 고생한 거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그 인정 서비스 보너스로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년에 1,000불씩 총 5,000불을 주는 것으로 5,000불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요. 1년에 1,000불씩 나눠서 보너스를 주겠다. 꽁돈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꽁돈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보너스를 주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노조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숫자로 알려져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일단은 정부가 중재안 내놓은 것을 사측이 일단 받아들였고 노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국민 정서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철도가 파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전에 이야기해드렸던 미네소타에서 간호사 협회가 파업을 했다. 간호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체 인력을 임시로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거나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환자를 볼모 삼아서 이룰 수 있느냐라고 반발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인데 미네소타에서만 해당하는 문제인데 철도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철도가 파업한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이 철도 노조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노조도 좀 부담이 없잖아 있기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AP에 따르면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전국 노동관계위원회에 노조 대표를 요청하는 청원이 56% 증가했다. 바이든 정권 하에서 노조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원래 친노조 인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노조 측의 변호사가 본인의 경력이었기 때문에, 커리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바이든 찍어주자 해서 표를 많이 몰아주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약속 지켜라 하고서는 이제 내놔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인데, 요번에 지금 잠정 합의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 노조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아주 그 의미 있는 부분을 하나 챙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사 측에서 근로조건 조항 중에 뭐 아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루 쉴 경우, 그럴 경우 지금 철로회사들의 규약에는 근로자들한테 좀 불리하게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벌점을 줄 수도 있고 징계의 이유로 삼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쉬어도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본인이 뭐 어딜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좀 수정을 해주겠다, 사규를 고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준 상황이죠. 그래서 병가를 내는 경우에는 인사 고가라든가 이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무급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바이든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본인의 정치적인 승리로 지금 이제 홍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협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바이든이 한 이야기는, 오늘 밤 타결된 잠정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 국민에게 중요한 승리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 경제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이건 나의 정치적 승리다 라고 뒤에다가 쓱 까는 거죠. 이들 철도 근로자들은 더 나은 임금, 개선된 근로조건, 그리고 의료 비용에 대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모두 힘들게 번 것이다. 이 협정은 또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의 중추적인 부분이 될 산업을 위해 더 많은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고용할 수 있는 철도 회사의 승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측도 노측도 양쪽 다 승리한 거다, 윈윈한 거다.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노사 간에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사실이 어땠던 간에 상관없이 일단은 파업이 예고돼 있던 것을 바로 하루 전에 파업이 발생하지 않게끔 방지해주고, 노사 간의 합의를, 그것이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 쪽에는 정치적으로는 좋은 신호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현재 공은 일단 노조로 넘어가서 노조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잠정 합의 내용을 수용하겠는지에 대한 투표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 기간을 몇 주 갖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몇 주간 동안은 파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일종의 이제 미봉책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노조 활동은 늘어나고 있고, 걸핏하면은 파업하겠다라고 협박해가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야 임금 올려줘, 뭐 보너스 더 줘야 돼, 의료 혜택 더 지원해 줘야 돼, 근로자들이 힘들어가지고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쉴 수 있게 뭐 회사 규정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치를 취해버리면 그러면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하며 이렇게 임금들을 다 올리는 조치들을 취해주게 될 경우에 그것이 향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나오죠. 지금 현재 이 철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로가
파업을 했을 때 손해보는 것보다 1년 동안 걷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솔직히 배짱 튕기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측이 양보해야 될 것이 많은 부분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사측 이야기하지만 회사의 경영자들이 버는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회사가 버는 돈의 상당 부분 이익금은 경영자들은 많은 월급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그 이익금들은 결국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주주들은 결국 일반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가 잘 된다, 뭐 회사가 이익을 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회장 한 명이 독식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철로 사업은 뭐 철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이제 다른 쪽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임금 올려줄 테니까 파업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결을 본다고 그러면 야 이건 뭐 앞날이 뻔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예. 근데 자꾸 이걸 정치적인 승리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민주당 쪽의 이 정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전술, 정치 전술. 이거를 제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이 좀 쓰이는 시기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